여러분, 지난번 식초 영상 보시고 식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오늘부터 바로 마시기 시작했다는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잘 드시고 계신가요? 덕분에 조회수도 20만 회를 넘기며 많은 분이 건강에 대한 희망을 보셨는데요. 그런데 식초를 드시면서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으셨나요? 박사님, 식초가 좋은 건 알겠는데 더 맛있고 강력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위가 약해서 식초만 마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 말이죠. 오늘 그 해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 그냥 드세요. 설탕이나 프림 넣기도 하죠. 또 시나몬 가루 조금 뿌리면 풍미가 확 살죠. 식초도 똑같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도 훌륭한 혈관 청소부지만 여기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세 가지 천연 보약을 더하면 식초는 단순한 청소부를 넘어 혈관의 기름때를 뿌리째 뽑아내는 혈관 포크레인으로 변신합니다. 그 천연 보약이 바로 오늘 공개할 양파, 생강, 마늘입니다. 지난 식초 영상에서 커피는 뇌를 잠깐 깨우지만 식초는 우리 몸을 깨운다 했죠. 여기에 양파가 더해지면 혈관 속 끈적한 기름때를 비누칠하듯 싹 씻어내 줍니다. 생강은 또 어때요? 겨울에 생강차 마셔주면 몸이 뜨끈해지죠. 나이 들면 천이 떨어지고 온몸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는데 생강 식초는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을 가동해 줍니다. 특히 마늘을 식초에 담그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되어 기력을 뿌리부터 살려주지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건강관리에 좀 진심인 분이 계신데 양파 식초를 3달간 드시고 허리둘레가 3cm나 줄어든 놀라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중에 떠도는 레시피는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핵심은 제대로 만드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 식초라도 공복에 무턱대고 마시거나 비율을 잘못 맞추면 위벽이 상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과 전문의로서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양파, 생강, 마늘, 식초의 황금 배합비를 알려드리고 누구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 그 부작용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마스터하시면 여러분의 주방이 보약방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이 보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만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주방에 어떤 식초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집엔 사과 식초 있어요? 혹은 현미 식초 쓰고 있어요? 하고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양파 식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양파 몸에 좋은 건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정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왜 하필 식초에 담가야 할까요? 그냥 양파 볶아 먹고 된장 찍어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식초를 만나는 순간 양파는 완전체가 됩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혈관벽에 붙은 기름때를 박박 긁어내는 수성공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퀘르세틴이 좀 까다로워요. 몸속에 들어가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때 식초에 아세트산이 등판합니다. 식초가 양파의 세포막을 열어서 이 좋은 성분들이 밖으로 쫙 나오게 도와주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게 에스코트까지 해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양파가 성능 좋은 세제라면 식초는 그 세제를 거품나게 해서 때를 쏙 빼주는 뜨거운 물 같은 존재죠. 둘이 만나면 혈관 속 끈적한 피가 시냇물처럼 맑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양파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혈압이 박수를 칩니다. 나이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잖아요. 양파 식초는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압력을 낮춰줍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선생님, 이거 먹고 나니까요, 아침마다 머리 무겁던 게 싹 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혈당입니다.
식사 후에 단기 확 올라가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한 거 아시죠? 양파 식초가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딱 붙잡아 주니까 혈당이 널뛰지 않아요. 천연 인슐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뱃살 고민 많으시죠? 나이살이라 안 빠져 하고 포기하셨다면 양파 식초를 꼭 드셔야 합니다. 식초가 지방 연소를 돕고 양파가 체내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니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박사님, 그럼 마트 가서 아무 양파나 사오면 되는 건가요? 하실 텐데 여기서 백세 박사만의 꿀팁 나갑니다. 먼저 양파, 일반 흰 양파도 좋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적양파를 추천합니다. 보라색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노화 방지에 훨씬 탁월하거든요. 물론 시장에 흰 양파가 싱싱하면 그걸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알이 단단하고 껍질에 광택이 도는 놈으로 골라오셔야 약성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식초 고르는 법. 지난번에도 강조해 드렸죠. 마트에서 파는 싼 양조 식초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신맛 나는 화학물질이에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세요. 뒤에 라벨을 딱 보시고 사과 농축액 100% 혹은 현미 100% 이렇게 자연 재료로만 만든 놈으로 사세요. 특히 초모가 살아있는 식초라면 그건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 말씀드릴게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첫째, 양파 2개에서 3개를 껍질 벗겨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채 썰어도 좋고 깍둑 썰기 해도 좋습니다. 저는 깍둑 썰어서 먹어요. 둘째, 유리병을 뜨거운 물로 소독한 뒤 양파를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양파를 썰어서 바로 담지 말고 공기 중에 15분 정도 두세요. 그러면 좋은 성분이 더 활성화됩니다. 셋째, 식초를 양파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비율은 양파와 식초를 1:1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너무 시다 싶으면 꿀을 한 스푼 넣으셔도 좋은데 당뇨가 있다면 그냥 식초만 쓰세요. 넷째,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드시는 방법은 더 쉽습니다. 식사 중간이나 후에 양파 2-3조각씩 반찬처럼 드시거나 거기 우러난 식초물을 물에 타서 연하게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양파 식초는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우리 위장은 소중하니까요. 자, 이렇게 양파 식초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한 달 뒤에 거울 속 안색이 달라질 겁니다. 자, 양파 식초로 혈관 청소 시원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몸속 불을 지필 차례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생강 식초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이런 말씀 입에 달고 사시지 않나요? 아이고 무릎이야, 애구 허리야,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네. 이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몸속에 염증이라는 놈이 자리를 잡고 안 나가서 그래요. 게다가 나이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체온도 같이 내려가죠.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은 동의보감에서도 성질이 따뜻해 몸을 보호한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놈이죠. 그런데 이 생강 보통 어떻게 드시죠? 특히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차로만 우려 드시더라고요. 그냥 차로만 끓여 드시면 조금 아쉽습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열을 가하거나 식초처럼 산성 성분을 만날 때 그 효과가 수십 배로 뛰거든요. 생강을 식초에 딱 담그면요, 식초가 생강의 강한 독성은 빼주고 약성은 더 깊게 우러나오게 합니다. 비유하자면 생강이 아주 성능 좋은 장작불이라면 식초는 그 불이 오래가도록 돕는 기름 같은 거죠. 생강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제일 먼저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피가 도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손발 차서 밤에 잠 못 주무시던 제 환자 한 분은 이거 드시고 수면 양말 벗고 자요 하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한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만성염증 잡는 데는 이만한 천연 상비약이 없습니다. 몸속 쓰레기인 염증을 태워버리니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죠. 그럼 또 마트 가시기 전에 공부부터 해야겠죠? 생강은 어떤 놈이 좋을까요? 껍질이 얇고 살이 단단하며 황토색이 진하게 도는 놈이 좋습니다. 특히 덩어리가 크고 매운 향이 코를 팍 찌를 정도로 강해야 약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생강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생강은 조금이라도 썩으면 사프롤이라는 독성이 생기거든요. 이건 씻어도 끓여도 안 없어져요. 조금 아깝더라도 썩은 생강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식초는 양파 식초 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무조건 천연 발효. 이젠 잘 아시죠? 주정 들어간 식초 말고 자연히 빚은 식초를 준비해 주세요. 양파 식초가 혈관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포크레인이었다면 생강 식초는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이고 염증을 태워버리는 천연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살살 벗겨주세요. 너무 박박 깎지 마시고요. 껍질 근처에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생강을 얇게 편 썰어줍니다. 얇을수록 식초가 잘 새우며 들어요. 저는 칼질을 잘 못해서 채칼을 좀 사용합니다. 아무튼 썰어 놓은 생강은 채반에 펴서 물기를 바짝 말려 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들어가면 곰팡이 생기니까 이거 꼭 잘 말려 주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소독한 유리병에 생강을 넣고 식초를 찰랑찰랑하게 부어주세요. 비율은 식초가 3, 생강은 1 정도가 적당한데 신맛이 너무 힘드시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드실 때 꿀을 조금 타 드세요. 마지막으로는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하고 그 뒤부터 냉장고에 넣고 드세요. 식후에 이 생강 조각을 한두 개씩 씹어 드셔도 좋고 우러난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생강 식초차로 즐기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몸에 열을 올려준다고 했죠. 평소에 몸에 열이 너무 많은 분들은 양을 아주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또 위험이 있는 분들도 생강 성분이 자극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양을 아주 조금씩 드셔야 해요. 많이 먹는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늘 식초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 싫어하는 분들 있을까 싶어요. 고기 구울 때도 넣고 국에도 넣고 우리는 평생 마늘을 먹고 살죠. 그런데 TV나 유튜브 보면 마늘이 그렇게 몸에 좋다던데 나는 마늘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마늘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마늘의 강한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주기도 하거든요. 이때 마늘과 식초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식초에 산 성분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우리 몸이 쏙쏙 흡수하기 좋게 완전히 분해하고 가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마늘이 아주 귀한 보석 원석이라고 치면 식초는 그걸 예쁘게 깎아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세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늘 식초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렇게 좋을까요? 마늘 속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해 피가 콸콸 흐르게 도와주는데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뒷목이 뻐근하시던 분들 마늘 식초 한 잔에 목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둘째, 천연 정력제입니다. 물론 남성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활력과 스태미나를 끌어올려 줍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면 이 마늘 식초가 보약보다 낫죠. 셋째, 강력한 항암 및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
식초도 균을 죽이는 힘이 있지만 마늘과 만나면 그 힘이 폭발합니다. 몸속 나쁜 세균과 염증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역할을 해줘요. 제 환자분 중에 8순이 넘으셨는데도 산을 타시는 분이 계세요. 제 생각엔 저보다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분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10년째 아침마다 식초에 절인 마늘 3알씩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도 지금까지 매일 마늘 식초를 먹고 있습니다. 마늘 식초 만들려고 시장 가시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늘은 알이 고르고 단단하면서 묵직한 놈을 고르셔야 합니다. 특히 쪽과 쪽 사이의 골이 분명하고 껍질에 붉은빛이 살짝 도는 국산 마늘이 최고예요. 혹시나 싹이 난 마늘은 어떨까요? 독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양분이 싹으로 다 빠져나가서 약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초는 이제 말 안 해도 아시죠?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마늘의 강한 맛을 중화시키려면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가장 궁합이 잘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드는 방법 말씀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마늘을 깨끗이 까서 씻은 뒤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세요. 생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 한 방울이 곰팡이를 부릅니다. 번거롭겠지만 물기를 싹 없애야 합니다. 다음으로 꿀팁 하나 드리자면 마늘을 통째로 넣지 마시고 칼 등으로 살짝 으깨거나 슬라이스로 썰어서 넣어 보세요. 그러면 알리신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빨리 우러나옵니다. 다음은 소독한 유리병에 마늘을 절반 정도 채우고 나머지를 식초로 가득 채워줍니다. 마늘 식초는 숙성이 생명이에요. 최소 2주일은 서늘한 곳에 두고 기다리셔야 마늘의 아린 맛이 빠지고 진짜 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숙성이 끝나면 냉장고에 넣고 하루에 식사 후 2-3알씩 드세요. 함께 우러난 식초물은 버리지 말고 요리에 쓰시거나 물에 타서 드시면 그게 바로 기력 주스입니다. 이 마늘 식초는 성질이 매우 강하거든요. 위장이 평소에 많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식사 중간이나 후에 드셔서 위장을 보호하면서 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레시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에도 질문이 많았던 게 집에 있는 현미식초나 감식초 써도 되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제 대답은 좋습니다 입니다. 제가 천연 발효 식초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속에 든 유기산 때문이지 원료가 사과냐 현미냐가 핵심은 아니에요. 단 마늘은 향이 강하니 현미식초가 좋고 생강은 상큼한 사과식초가 잘 어울립니다. 집에 있는 천연 식초를 믿고 쓰시되 뒷면에 주정이라는 글자만 없는지 딱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또 이 레시피 알려드리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 박사님, 이거 한 번 만들면 1년 내내 먹어도 되나요? 천연 보약은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냉장 보관 기준으로 양파 식초는 1달, 생강과 마늘 식초는 2달 안에 다 드시는 게 가장 약성이 좋습니다. 너무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묵히지 마시고 작은 병에 조금씩 자주 만드세요. 그게 가족들 건강 챙기는 정성이고 더 맛있게 드시는 비결입니다. 또 절이고 남은 식초물 이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거 버리면 보약의 절반을 버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양파나 생강을 다 건져 드시고 남은 식초엔 그 재료의 핵심 영양소가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식초물은 천연 맛간장이라 생각하세요. 고기 찍어 먹는 소스 만들 때 넣거나 나물 무칠 때 1스푼 넣어보세요. 설탕 안 넣어도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특히 마늘이 우러난 식초는 생선 비린내 잡는데 아주 최고예요. 건더기만 드시지 말고 남은 액체까지 알뜰하게 챙겨 드시는 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자, 이렇게 양파, 생강, 마늘, 식초까지 오늘 알차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첫째, 윗궤양이나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위벽을 자극하죠. 속쓰림이 심한데도 몸에 좋으니까 참자 하고 계속 드시면 위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런 분들은 식초 양을 아주 조금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물에 아주 연하게 타서 드시거나 위장이 좀 나아진 뒤에 드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 낫고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둘째, 현재 병원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신다면 식초가 약물의 흡수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해요. 식초 자체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압을 낮추는 힘이 있다 보니 약과 함께 너무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저혈당이 오거나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께 꼭 상의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신장이 많이 약하신 분들도 식초의 성분이 부담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팁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식초물을 드신 후에는 맹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 주세요. 식초에 산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살짝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식초를 담그실 때 플라스틱 병이나 금속 용기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산 성분이 금속과 반응해서 안 좋은 성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리병이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양파, 생강, 마늘, 식초,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나를 보살피는 작은 정성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이죠. 큰돈 들이지 않아도 주방에서 내 몸을 바꿀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정해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어땠는지 댓글에도 좀 남겨주세요.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책임질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심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